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깬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립선. 어떤 기관인가요?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요도의 시작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는 밤톨만 하고 무게는 약 15에서 20g 정도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만들어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성과 생존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둘째, 전립선 비대증이란 무엇인가?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50대 남성의 약 50%,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의 전립선 비대를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조직이 점차적으로 비대해집니다. 남성 호르몬 즉 DHT 증가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 즉 DHT는 전립선 내에서 활성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며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와 함께 감소하지만 DHT 농도는 전립선 내에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비대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전립선 비대 현상으로 인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요도 압박으로 배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어지고 소변을 누를 때 힘을 줘야 하며 중간에 소변이 끊기는 느낌이 있으며 소변 후 잔뇨감이 남습니다. 2. 방광 자극으로 인해 저장 증상이 있습니다. 자주 소변이 마려우며 갑작스러운 요해, 즉 요절박 현상이 있으며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야간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3. 배뇨 후 증상으로는 팬티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새는 요점적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진단 방법을 활용합니다. 1. 문진표, 즉 IPSS 작성하는 방법. 증상 정도를 수치화해 점수하는 방법으로 7점은 경증, 8에서 19점은 중등도, 20점 이상은 중증을 나타냅니다. 2. 직장 수지 검사, 즉 DRE 검사를 하는 방법.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만져 크기와 단단함을 직접 확인하여 딱딱한 감촉은 암 의심 소견이 될 수 있어 PSA 검사와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3. 초음파 검사, 전립선의 정확한 크기, 형태, 결석 유무 등을 파악,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4. 요속 검사 및 잔뇨량 측정하는 방법. 소변 줄기의 패턴, 즉 속도와 흐름을 분석하며 배뇨 후 방광에 남은 소변의 양도 확인하여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5. 혈액 검사,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PSA 단백마크를 측정하는 방법.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암과의 간별 비대 정도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국가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요청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치료 방법. 경증부터 중증까지 증상의 정도와 전립선 크기,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경증은 생활습관 개선 중심으로 치료 방법을 가져갑니다.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 줄이기, 카페인, 알코올 제한이 필요, 이뇨작용을 유발해 증상이 악화. 배뇨일지 작성, 즉 배뇨일기를 작성합니다. 하루 몇 번 소변 보는지, 참을 수 있는 시간 기록. 불필요한 배뇨 습관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긴장 완화 최소화. 과도한 긴장감이 방광 민감도를 높입니다. 이 중등도 이상은 약물로 치료해야 합니다. 약물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알파 차단제, 전립선과 방광 경부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가게 함. 12일 내에 효과가 나타남. 예, 탐술로신, 알프조신 등. 반면에 부작용은 어지러움, 혈압 저하, 역행 사정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즉 DHT 억제제 복용,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36개월 이상 복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 부작용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기도 하며 약의 중단과 유지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됩니다. 3. 중증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도 개선이 없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즉 TURP입니다. 전기칼 또는 레이저로 요도 내부의 비대 조직을 깎아냅니다. 전립선 크기가 30에서 80g 내외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레이저 시술, 폴륨, 녹색 레이저 시술 방법입니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고령자나 항응고제 복용자에게 유리합니다. 로봇 또는 복강경 수술 방법입니다. 100g 이상의 큰 전립선에 적합하며 회복이 빠르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요실금, 요도 협착 같은 드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섯째, 예방 및 관리 방법은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 노화 현상이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과 진행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식습관 관리, 콩음식, 청국장, 두부, 두유 등 이소플라본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익혀 먹을 경우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 녹황색 채소, 생선도 항산화 효과로 도움이 된다. 음주, 카페인 줄이기, 이뇨작용으로 배뇨 증상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운동, 걷기, 자전거, 스트레칭 등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전립선 혈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면 전 수분 섭취 줄이기, 야간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겨울철 체온 유지,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체온 유지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복장과 감기약 복용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 50세 이상 남성은 PSA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중장년 남성의 대표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삶의 질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지금부터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정기 검진 꼭 받아보세요. 건강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 콘텐츠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